전 세계에서 모은 전표들이 10분 단위로 감사까지 끝나고 출금까지 끝난다는 건데요. 현존하는 어떤 회계 시스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거래를 10분 단위로 모아서 감사까지 끝낼 수 있는, 출금까지도 끝낼 수 있는 그런 회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하우스 특강 도대체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기초로 해서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노드가 하나의 장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계정 과목은 비트코인 현금 하나밖에 없고요. 계정 계좌들은 퍼블릭 키로부터 만들어진 주소, 비트코인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죠. 자, 이런 이제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을 저는 회계 시스템 상에서의 용어로 바꾸어서 감사 후보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감사 후보 노드들이 이렇게 같은 장부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래가 만들어지면 어떤 전표가 끊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상에서의 거래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송금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수량,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하는지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와 그리고 주소 안에는 밸런스, 즉 잔고가 들어있을 텐데 저 어마운트, 보내려고 하는 어마운트보다는 잔고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유효한 이제 거래가 될 거고요. 또 이 전표 안에는 센더의 권한 증거, 즉 이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퍼블릭 키와 쌍을 이루고 있는 프라이빗 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 서명, 이 전자 서명을 보면 어드레스로부터 추출 가능한 퍼블릭 키로부터 이 전자 서명이 올바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서명인지를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 증거를 포함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리시버, 즉 이걸 받게 되는 계좌의 어드레스, 그리고 여기에선 생략되어 있지만 이 거래를 처리해 줄 때 이 거래 당사자가 감사에게 지급할 수수료까지가 포함돼서 하나의 전표로 끊어지게 됩니다. 이 전표는 거래 당사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노드든 감사 후보 노드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감사 후보 노드들은 이 전표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모든 감사 후보 노드에게 전송해 주게 되죠. 모든 감사 후보 노드들은 이걸 받으면 무엇을 하느냐? 일단 전표를 검증하겠죠. 전표가 정말로 혹시 5개밖에 없는데 10개 보낸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내겠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서 10분 단위로 감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모든 즉 감사 후보가 다 똑같은 전표 꾸러미를 들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감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랜덤하게 감사가 선출되면 이 감사 후보는 10분 동안 받았던 모든 전표를 한 꾸러미로 묶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부의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랜덤하게 선출된다는 건 왜 회계 시스템에서 중요했었죠?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담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랜덤 선출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고요. 물론 자기가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증거와 함께 갖다 붙이고, 그 10분 동안 모았던 전표의 꾸러미를 블록으로 만든 것을 다른 모든 감사 후보에게 전파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다른 모든 감사 후보들은 제대로 문제를 푼 게 맞는 감사 후보가 이 블록을 생성해서 보냈는지를 또 검증하고, 정말로 문제를 풀었네 라고 하면 그 블록을 받아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메인넷 장부의 뒤편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과정들이 글로벌하게 10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현존하는 어떤 회계 시스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거래를 10분 단위로 모아서 감사까지 끝낼 수 있는, 출금까지도 끝낼 수 있는 그런 회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10분 동안에 모든 감사 후보들은 동일한 전표를 모두 받았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어려운 IT 기술들이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에는 이런 어휘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고요.
동시에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컴퓨터 공학적인 문제로 인식돼서 그 방법을 사용했다 뿐이지 비트코인이 풀려고 한 문제는 컴퓨터 공학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개념 검증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검증해낸 그 정도 회계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송금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거래의 그 수많은 형태들, 그 복잡한 형태들을 담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회계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이냐? 일단 현금 계정 과목 외에 새로운 계정 과목을 추가할 수 없다면 현대적인 거래들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BTC 현금 외에 계정 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현대적인 거래는 대개는 발생주의적인 회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일 1비트코인을 보내주기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내일 현금은 가더라도 그 원인이 발생한 오늘 장부에다 적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비트코인 회계 시스템은 현금주의 회계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10비트코인이 있어. 그 중에 1비트코인을 누구에게 보냈어. 그러면 나한테 9비트코인 남고 그 사람한테 1비트코인 추가하고, 이렇게 실제로 현금이 이동한 거래에 대해서만 그 결과만 기록하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건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원인이 발생한 날에 장부에 적는 것인데, 당장 비트코인 회계 시스템은 발생주의 회계 요소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 다음이 이제 한 회계 감사 주기 내에 처리 가능한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쓰겠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에서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전표 수가 한 3개, 4개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분이라 하더라도 600초, 그래봤자 한 2000개 언더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다 쓰려면 이거는 좀 거래량이 너무 적고, 물론 개념 검증으로서는 충분하지만 이걸 정말로 상용 레벨에서 쓰려고 한다면 이 한계는 너무나 명백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실생활로 확장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은 이 회계 시스템을 검증하면서 이 회계 시스템의 원리를 깨지 않고 이 한계를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중앙화된 신뢰기관이 없이도 또 충분히 이 온라인상에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누구도 어떤 종류의 회계 부정이나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마구 구제금융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찍어서 뿌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생각했던 목표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개념 검증은 되었으나 이것이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비트코인으로서는 충분하게 이루지 못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한계를 해결하려 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블록 생성 주기를 더 짧게 하자. 한 블록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을 더 많게 해보자. 현금 계정 과목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계정 과목을 추가해보자. 이런 시도들도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 요소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트랜잭션이 실행되게 하는 것도 넣어보자는 이런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나름의 개념 검증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진 문제들은 계정 과목을 자유롭게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확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 트랜잭션의 실행 조건들을 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런 이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로는 이 이더리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